여러분, 혹시 주말마다 텃밭에서 잡초와 전쟁을 벌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무리 뽑고 또 뽑아도 다음 날이면 끈질기게 다시 자라나는 그 지긋지긋한 잡초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며 뽑아 던져버렸던 그 식물이 사실은 1,000만 원짜리 산삼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농부들의 영원한 적이자 제초제로도 완벽히 죽일 수 없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불사조 같은 식물은 당신의 망가진 텃밭 흙을 가장 비옥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질병과 염증까지 싹 뿌리 뽑아줄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식물을 쓸모없는 잡초라고 부르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명을 연장하는 불로초라고 불립니다. 도대체 이 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엄청난 보물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려왔던 것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텃밭으로 달려가 이 식물을 모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잡초를 보면 무조건 뽑아버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약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먼저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특정 식물들을 잡초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농경 사회를 시작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현대 농업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목표로 하는 작물 외의 모든 식물은 그저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이 등장한 20세기 중반부터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죠. 그 결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밥상이자 구급상자 역할을 해주었던 수많은 야생 식물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식물은 바로 쇠비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입니다. 영어로는 퍼슬레인이라고 부르죠. 다육식물처럼 통통한 잎과 붉은 빛이 도는 줄기를 가진 이 식물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흙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쇠비름을 오행초라고 불렀습니다. 잎은 푸르고 줄기는 붉으며 꽃은 노랗고 뿌리는 희고 씨앗은 검은색을 띠어 우주의 5가지 기운을 모두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끈질긴 생명력의 대명사 쇠비름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땅과 몸을 살린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식물이 땅을 살리는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흔히 잡초는 작물이 먹어야 할 흙 속의 영양분을 훔쳐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잡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이자 편견입니다. 하지만 쇠비름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쇠비름은 이른바 영양분 축적 식물로 분류됩니다. 이 식물의 뿌리는 일반적인 채소들이 닿지 못하는 땅속 깊은 곳까지 뚫고 내려갑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점토질 토양이나 콘크리트처럼 척박해진 흙에서도 말이죠. 깊은 땅속으로 파고든 뿌리는 그곳에 숨어있는 귀한 미네랄과 미량 원소들을 빨아올려 자신의 통통한 잎과 줄기에 저장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영양소들이 쇠비름의 몸체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쇠비름이 가을이 되어 생을 마감하고 흙 위에서 썩게 되면 그동안 끌어올렸던 소중한 영양분들이 표토층, 즉 우리가 작물을 심는 얕은 흙 표면에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연이 스스로 만든 완벽하고도 공짜인 천연 미네랄 비료인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텃밭 흙이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다면 쇠비름은 그 흙을 다시 부드럽고 영양가 넘치게 만들어주기 위해 자연이 파견한 특수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다 뽑아버리지 말고 토양의 건강을 위해 일부러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쇠비름이 흙을 살리는 두 번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천연 해독제 역할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인데요. 쇠비름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식물 정화 기술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현대의 많은 토양은 과거에 사용했던 화학 비료나 농약, 혹은 산성비와 여러 오염 물질로 인해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흙의 상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런데 쇠비름을 이런 오염된 땅에 심어두면 이 놀라운 식물은 흙 속에 잔류해 있는 납이나 구리 같은 독성 중금속을 자신의 몸속으로 쑥쑥 빨아들입니다. 마치 고성능 청소기처럼 땅속의 독소를 흡수해 흙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장 폐수나 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의 토양을 복원할 때 과학자들은 특정 잡초들을 심어 토양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쇠비름 역시 그런 훌륭한 해독 식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텃밭에 쇠비름이 유독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이 여러분의 땅을 스스로 정화하고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땅이 병들었을 때 자연이 처방하는 천연 백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뽑아내던 쇠비름의 진짜 정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잡초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시나요? 이제 흙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강인한 식물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메가3는 혈관을 맑게 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뇌 건강을 지켜주는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연어나 고등어를 사 먹고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곤 하죠. 그런데 식물 중에서도 이 오메가3를 어마어마하게 품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쇠비름입니다. 쇠비름은 우리가 흔히 샐러드로 먹는 상추나 시금치 같은 IP 채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육상식물 중 최고 수준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 이는 우리 몸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염증들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을 싫어하시거나 채식주의를 실천하시는 분들에게 쇠비름은 그야말로 땅에서 나는 연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완벽한 대체 식품입니다. 텃밭에 널려있는 이 잡초 한 줌이 웬만한 약국의 영양제 한 통보다 낫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죠. 잡초를 먹는다는 거부감만 살짝 내려놓으면 가장 신선하고 완벽한 영양제를 텃밭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쇠비름이 우리 몸의 질병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 강력한 항산화 효과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몸속에 쌓이면 세포를 공격하고 늙게 만들며 결국 암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항산화 식품을 열심히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는 쇠비름 안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 초강력 항산화 군단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쇠비름의 줄기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베타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놀랍게도 과거 동의보감 같은 옛 의학 서적에서도 쇠비름을 장명체, 즉 수명을 길게 늘려주는 나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현미경이나 성분 분석기 없이도 이 식물을 먹으면 몸에 활력이 돌고 병치레를 덜한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이 불사조 식물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극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에 좋은 식물인데 왜 우리는 흔히 먹지 않았던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속고 있는 거대한 착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초는 독이 있을 것 같고 맛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독초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지만 쇠비름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안전하게 식용해온 식물입니다. 맛도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쇠비름의 잎을 살짝 씹어보면 약간 아삭하면서도 새콤하고 씹을수록 미끈거리는 점액질이 나옵니다. 이 끈적끈적한 성분은 만화 영혼에서 볼 수 있는 뮤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위와 장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위염이나 윗궤양,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기가 막힌 천연 위장약 역할을 합니다.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쇠비름을 고급 샐러드 재료나 수프에 넣어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나 그리스의 장수마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단에도 쇠비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현대 산업화된 사회에서만 마트에서 예쁘게 포장된 채소만을 진짜 채소라고 믿도록 길들여진 것입니다.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땅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자란 야생 쇠비름이야말로 농약과 비료로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채소들보다 수십 배 강한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쇠비름의 약효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만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관리에도 쇠비름이 놀라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병으로 평생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러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쇠비름 추출물이 인슐린의 분비를 돕고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쇠비름에 들어있는 수많은 미네랄 중에서도 마그네슘과 아연이 췌장의 기능을 도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갈증이 심하게 나고 몸이 마르는 소갈병, 즉 현대의 당뇨병 증상이 있을 때 쇠비름을 달여서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을 끊고 쇠비름만 먹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평소 식단에 쇠비름 나물이나 쇠비름 차를 꾸준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널뛰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에 쌓이는 당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훌륭한 보조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주스 대신 텃밭에서 갓 뜯은 신선한 쇠비름을 사과나 당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해독 주스로 마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며칠 만에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쇠비름을 직접 채취해서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이자 팁을 하나 알려드려야 합니다. 아무 쇠비름이나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길가나 도로변 혹은 남의 밭 근처에서 자라는 쇠비름은 절대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곳의 식물들은 자동차 매연이나 강력한 화학 제초제를 듬뿍 머금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 해도 독극물을 직접 먹는 것은 피해야겠죠. 가장 안전하고 좋은 쇠비름은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여러분 자신의 텃밭이나
깊은 산속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쇠비름입니다. 쇠비름은 생명력이 강해 줄기를 뚝 끊어다가 화분에 꽂아두고 물만 주어도 며칠 만에 뿌리를 내리고 맹렬하게 번식합니다. 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만 만들어두면 사계절 내내 신선한 천연 오메가3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나만의 약국이 생기는 셈입니다. 잎사귀가 통통하고 윤기가 흐르며 아침 이슬을 머금었을 때 채취하는 것이 영양가와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맛도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 자체에 수분이 워낙 많아서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서 고추장과 참기름에 조물조물 무쳐 먹는 쇠비름 나물 무침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그 매력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먹는 것 말고도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쇠비름이 어떻게 기적의 연고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나 심한 여드름, 원인을 알 수 없는 습진이나 건선으로 밤새 가려움증에 시달려 본 분들이라면 피부과 약이나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쇠비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피부에 생기는 독과 염증을 다스리는 외용약으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항균 작용과 항염 작용이 워낙 강력해서 벌레에 물리거나 풀에 베인 상처, 심지어 고름이 나는 염증 부위에 쇠비름을 짓지어서 즙을 발라주면 신기할 정도로 가려움이 멈추고 상처가 빠르게 아뭅니다. 쇠비름을 진하게 끓인 물로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아토피나 거칠어진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매끄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가의 천연 화장품들 중에도 이 쇠비름 추출물을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부 진정과 보습에 이만한 천연 원료가 없기 때문이죠. 화학 성분이 가득한 비싼 화장품에 돈을 쓰기 전에 텃밭에서 무심히 자라나는 쇠비름을 깨끗이 씻어 물에 끓인 다음 스킨 대신 사용해 보세요.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해두고 햇빛에 탄 피부에 발라주면 그 어떤 알로에 젤보다 빠르고 확실한 진정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텃밭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이 불사조 식물 쇠비름을 텃밭에서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쇠비름을 잡초로 취급해 뿌리째 뽑아서 버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대신 쇠비름을 최고의 천연 액체 비료로 변신시키는 놀라운 연금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쇠비름은 몸 안의 수분과 영양분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자라는 쇠비름을 적당히 베어내어 커다란 통에 담고 약간의 흑설탕이나 당미를 섞어 뚜껑을 덮어두세요. 그리고 몇 주 정도 발효를 시켜주면 진한 짙은 갈색의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중에서 파는 화학 영양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급 천연액비, 즉 쇠비름 발효액입니다. 이 원액을 물에 500배에서 1000배 정도 연하게 희석해서 여러분이 정성껏 키우는 고추, 토마토, 상추에 뿌려주세요. 쇠비름이 땅속 깊은 곳에서 정성껏 모아두었던 미네랄과 호르몬, 아미노산들이 작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잎은 더욱 짙고 푸르게 변하고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고 단단해집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잡초를 이용해 내 텃밭의 작물들을 최고급 유기농으로 키워내는 비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순환하는 진짜 생태 농법이며 잡초와 작물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쇠비름 액비는 단순히 영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쇠비름 특유의 강력한 살균 및 살충 효과가 액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작물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까지 해냅니다.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들이 쇠비름 특유의 향과 성분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이죠. 화학 농약을 치지 않고도 작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천연 방제약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쇠비름을 통째로 뽑아내지 않고 작물들 사이사이에 적당히 자라게 내버려 두면 그 넓적하고 빽빽한 잎들이 흙의 표면을 덮어주는 천연 멀칭 효과를 냅니다. 한여름 강렬한 태양 아래서 흙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유해한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그물망이 되어주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쇠비름은 잡초가 아니라 텃밭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흙의 유실을 막아주는 최고의 관리인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농사를 짓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유연해지면 매일 아침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잡초밭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조화로운 생태 정원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쇠비름이지만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쇠비름은 성질이 차갑고 미끄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장점막을 보호해준다고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몸이 아주 차갑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쇠비름을 생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배앓이를 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즙으로 드시기보다는 끓는 물에 데쳐서 찬기를 빼고 마늘이나 파 같은 따뜻한 성질의 양념을 곁들여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쇠비름을 비롯한 야생 식물들에는 미량의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도 들어있는 이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물에 살짝 데치는 과정만으로도 이 옥살산은 대부분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살짝 데쳐서 물기를 짜내고 조리해 드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쇠비름의 훌륭한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뭐든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먹는 지혜가 진정한 건강을 완성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쇠비름이라는 잡초를 통해 깨달아야 할 더 큰 진실은 바로 편견의 위험성입니다. 왜 현대 사회는 이토록 훌륭한 자원들을 그저 잡초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박해하고 화학 제초제를 쏟아부어 땅을 죽이면서까지 없애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거대한 상업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모든 농부와 사람들이 주변에 널린 잡초를 비료로 쓰고 천연 약재로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화학 비료와 살충제를 파는 거대 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합성 영양제와 약을 파는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한 형태로, 그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는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잡초가 없는 깨끗한 맨흙만이 좋은 밭이고 약국에서 산 플라스틱 통에 든 알약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 것이죠. 쇠비름은 바로 이런 현대사회의 오만함과 편견을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콘크리트 틈새를 비집고 나와 노란 꽃을 피우는 쇠비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연이 가진 끝없는 치유력과 생명력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쇠비름을 일상에서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하고 맛있는 레시피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쇠비름 물김치입니다. 날이 더워질 때 시원한 물김치 한 사발이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죠. 보통 열무나 얼갈이로 물김치를 담그지만 연한 쇠비름을 깨끗이 씻어 여기에 무, 양파, 마늘, 생강을 넣고 시원한 국물을 부어 물김치를 담가보세요. 쇠비름 특유의 미끌거리는 성분이 국물에 스며들어 마치 사골 국물처럼 뽀얗고 깊은 맛을 냅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쇠비름에 들어있는 유익한 성분들이 우리 장에 좋은 유산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완벽하게 리셋해주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음료가 완성됩니다. 이 쇠비름 물김치를 국수 장국으로 쓰거나 더운 여름날 식사 대용으로 마시면 갈증 해소는 물론이고 뱃속에 꽉 막혀있던 가스와 노폐물들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놀라운 쾌변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 완벽한 잡초 요리, 여러분도 당장 이번 주말에 텃밭 구석에서 쇠비름을 한 바구니 캐다가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상에 올리면 아마 고급 한정식집에서 나온 희귀한 산나물인 줄 알고 아주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이처럼 쇠비름은 단순히 몸에 좋은 성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고 순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쇠비름이 피우는 작고 앙증맞은 노란 꽃은 한여름 꿀벌과 나비들에게 매우 귀중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량 창고입니다. 수많은 꽃들이 더위에 지쳐 시들어갈 때 쇠비름은 강렬한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꽃을 피워냅니다. 또한 쇠비름의 뿌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익한 토양 미생물들이 모여들어 군락을 이룹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든 당분을 뿌리로 내보내면 미생물들은 그것을 먹고 대신 흙 속의 광물질을 분해해 식물이 먹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맺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땅속의 미생물 네트워크가 건강해야 흙이 살아 숨쉬고 그 위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체가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초제를 뿌려 쇠비름을 단번에 죽이는 행위는 단지 풀 한 포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꿀벌의 식당을 부수고 땅속 미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초토화시키는 생태계 파괴 행위입니다. 잡초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은 곧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지구와 공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텃밭을 가꾸는 재미는 단순히 상추나 고추를 수확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는지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농사의 묘미입니다. 어떤 해에는 쇠비름이 유독 많이 자라고 또 어떤 해에는 비름나물이나 명아주가 밭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이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해의 기후, 토양의 산성도, 부족한 영양분에 따라 땅은 스스로 가장 필요한 식물들을 선택해서 발화시킵니다. 쇠비름이 유난히 극성이라면 올해 여러분의 밭에 수분과 유기물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땅이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중인 셈이죠. 이런 자연의 신호를 무시하고 기계로 밭을 갈아엎고 비닐을 씌워버리면 땅은 영원히 인공적인 비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중환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조금 게으른 농부가 되어보세요. 작물 주변의 잡초들을 무조건 다 뽑지 말고 햇빛을 가릴 정도로 크게 자란 것들만 적당히 잘라서 그 자리에 다시 덮어주세요. 이른바 게으른 농법, 무경운 농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이 오히려 잡초 문제를 해결하고 상상 이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 것입니다. 쇠비름은 여러분을 진정한 생태 농부로 만들어주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쇠비름에 끈질긴 생명력이 얽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개척할 때 선원들은 배에 이 쇠비름 씨앗을 가득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기 항해에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빠지는 무서운 병인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쇠비름은 흙이 조금만 있어도 심지어 젖은 헝겊 위에서도 씨앗을 뿌리면 금세 자라났기 때문에 선원들에게는 배 위에서 키울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신선한 채소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탐험가들의 생명을 구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간 쇠비름은 이제 모든 대륙에 정착하여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포기의 쇠비름이 만들어내는 씨앗의 개수가 무려 20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
그 생존 본능이 얼마나 경이로운가요? 이 엄청난 양의 씨앗은 흙 속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죽지 않고 발아할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밭을 깊게 파뒤집을 때마다 수십 년 전의 쇠비름 씨앗들이 빛을 보고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뽑아도 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위대한 자연의 집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생존력을 가진 쇠비름을 이용해 천연 화장품이나 비누를 만들어 보는 것도 훌륭한 활용법입니다. 쇠비름은 옛날부터 민간요법에서 버즘이나 무좀을 치료하는 데 쓰였습니다. 무좀균이나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쇠비름즙을 짜서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과 함께 섞어 천연수제 비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쇠비름 비누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면 피부 겉표면에 있는 유해한 박테리아와 모낭충들을 씻어내어 피부 트러블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화학 계면활성제가 잔뜩 들어간 바디워시로 몸의 보호막까지 다 벗겨내는 대신 자연이 주는 순한 항균제로 몸을 정화하는 것이죠. 땀을 많이 흘려 냄새가 나고 가려운 여름철에 쇠비름 천연 비누는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합니다. 텃밭 한구석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식물이 내 가족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천연 세정제로 변신하는 과정을 경험하면 쇠비름이 얼마나 고마운 식물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화학 물질로부터 독립시키고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쇠비름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을 보며 독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강인함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쇠비름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뿌리를 내려 자신의 생명을 꽃피웁니다. 한번 뽑혀서 뿌리가 하늘을 향해 던져져도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이며 줄기를 구부려 다시 땅을 향해 파고드는 그 맹렬한 생명 의지를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현대인들은 작은 스트레스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값비싼 보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이 쇠비름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의 에너지를 몸으로 직접 흡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쇠비름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비타민과 오메가3를 섭취하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거친 대자연을 맨몸으로 버텨낸 그 강인한 생명력의 파동을 내 몸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고 강한 생명 에너지를 품은 야생의 식물은 나약해진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워주는 가장 훌륭한 처방전입니다. 현대 과학이 속속 밝혀내고 있는 잡초들의 가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대학교 농학연구소들에서는 이미 기존의 작물 대신 이런 영양가가 높은 야생 잡초들을 미래의 대체 식량 자원으로 연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가뭄이 일상화되는 미래 환경에서는 비료와 물을 끊임없이 줘야만 자라는 연약한 계량종 채소들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쇠비름처럼 가뭄과 열세 강하고 병의 충을 스스로 이겨내는 야생 식물들만이 인류를 기하에서 구원할 최후의 식량 창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잡초를 뽑고 계신 게 아니라 미래를 구원할 슈퍼푸드의 싹을 자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쇠비름 씨앗을 개량하여 잎이 더 큼직하게 자라도록 만든 재배용 쇠비름 종자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고급 마트에서도 쇠비름 샐러드 팩이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남들이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 마트에서 쇠비름을 사 먹기 전에 여러분은 자신의 텃밭에서 자라나는 가장 야생적이고 강력한 이 보물들을 한 발 먼저, 그것도
공짜로 누리는 특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쇠비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밭을 망치는 적이 아니라 흙의 보약과 미네랄을 공급하고 병든 토양을 치료하는 자연의 의사로 대우할 것. 둘째, 내 몸의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주는 하늘이 내린 최고의 천연 영양제로 섭취할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내일부터 여러분이 텃밭에 나가는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쇠비름을 발견하면 짜증을 내며 호미질을 하는 대신 고마운 마음으로 연한 잎을 조심스럽게 채취해 저녁 식탁에 올리게 될 테니까요. 잡초와 전쟁을 멈추고 평화협정을 맺는 순간 농사는 힘든 노동에서 즐거운 치유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을 발밑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오만함에 눈이 가려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잡초라고 무시받던 쇠비름의 화려한 반란. 흙과 사람을 모두 살리는 이 불사조 식물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증명해 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짓밟았던 텃밭의 골칫거리 쇠비름이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식물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던 잡초가 땅속 깊은 곳에 미네랄을 퍼 올려 흙을 살려내고 독이 있을까 두려워 피했던 그 잎사귀가 우리의 혈관을 뚫어주고 염증을 청소하는 천연 오메가3와 항산화제의 보고였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는 엄청난 반전이지 않나요? 비싼 영양제와 화학 비료에 의존하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쇠비름의 강인한 생명력은 결국 우리 인간의 건강과 무너진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연이 준비해둔 마지막 히든 카드였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잡초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100% 완전히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잡초와 지치고 소모적인 전쟁을 하지 마시고 이 불사조 같은 식물이 주는 무한한 혜택을 맘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텃밭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땅과 몸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쇠비름 외에도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몸에 좋은 잡초나 독특하게 활용하시는 잡초 요리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